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칼륨, 영어로 하면 포타시움 결핍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가 작동을 못하는 게 대부분 현대인들은 포타시움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식단 상담을 해보면 거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작동하게 되려고 그러면 4,500에서 5,000mg 정도의 포타시움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그냥 머리로만 계산해봐도 아보카도 한 2개에다가 작은 이렇게 접시로 한 5샐러드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식단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채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이유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리에 쥐도 나고 뭐 심장에 부정맥도 있고 눈 밑도 막 떨리고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도 먹고 뭐 칼슘도 먹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먹기 전에 더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사실 포타슘이거든요. 왜냐면은 포타슘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작동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내로. 우리가 세포 내에 있는 농도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검사로 하는 거는 혈액에 있는 걸 검사하는 거지 세포 내에 있는 걸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쥐가 나요, 눈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미네랄들을 사서 복용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체크해야 될 게 미네랄이나 영양소나 글루코스가 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포타슘 양이 충분한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뭐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야채 많이 드셔보세요, 하루에 이만큼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칼륨은 우리 몸에서 소금도 배출시켜주고, 소금과 밸런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배출시켜주니까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줄여줍니다. 왜냐면은 칼륨이 있어야 칼슘이 들어오잖아요. 칼슘도 미네랄이니까. 그러니까 칼슘은 잔뜩 먹는데 골밀도가 안 올라가는 분도 NAK,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작동 안 하게 되면은 칼슘이 몸에서 헛도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타시움이 또 신장 결석의 위험도 낮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결석에 있는 분은 몸이 너무 평상시에 야채를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은 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채가 다 항산화제 아닙니까? 그리고 몸에 부종도 생겨요. 그러니까 부종이 있다고 뭐 이뇨제를 먹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뇨제를 먹으면은 전해질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때는 일단 포타슘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항산화제들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하지 부종 표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신경이 되게 과민해지는 증상도 오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랑 근육 안에 이런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신경 과민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변비도 올 수 있어요. 변비도 올 수 있고, 변비도 일종의 근육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 작동이 잘 안 되고 위가 무력하고 이런 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포타시움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뭐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뇌졸중 이런 거를 위험도를 낮추거나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포타시움 섭취가 중요하시죠.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편두통, 관절통, 신경통 이런 거 다 포타시움 결핍과 연관이 있고요. 포타시움 부족해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포타시움 자체가 부족했을 때 올 수 있는 증상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근육 경련 외에도 변비 외에도 단 게 굉장히 땡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거든요. 포타시움이 결핍되면 인슐린이 올라가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고 설탕에 대한 갈망이 심해진다.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내려면 NAK 펌프가 작동해야 되는데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육이 힘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오는 거는 심장도 힘이 없어집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 부정맥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타슘이나 칼륨의 섭취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잘 봅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칼슘을 먹어도 카르니틴을 먹어도 코엔자임을 먹어도 아르기닌을 먹어도 뭔가 완전하지 않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칼륨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결핍이 되냐? 결핍되는 거는 안 먹어서 결핍되는 것도 있지만 단 거라든지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칼륨이 소실이 많이 되고요.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도 칼륨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칼륨이 떨어지고 소디움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조절할 때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리자. 야채를 많이 먹자. 아보카도를 매일 한두 개씩 먹자. 또 우리가 설탕이나 인슐린을 많이 먹으면은 포타슘이 감소가 되는데, 포타슘 감소되면 또 인슐린이 땡기기 때문에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됩니다. 더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 포타슘의 결핍 증상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병원 탈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